제가 윤석열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 케어 이름이 나쁘다. 윤석열 케어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보장성 축소만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희입니다. 얼굴 없는 최민희 칼럼 함께 해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최민희 얼굴 보고 얘기 좀 하자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좀 해서 오늘부터는 얼굴 있는 최민희 칼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살다 별 희한한 광경을 다 봤습니다.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겠다고 나섰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전에 문재인 케어 공식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오늘은 과연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인가?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이 파탄났는가? 윤석열식 건보 개혁 올바른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한다는 말은 가계 의료비를 더 증가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계 지출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이 감히 내년부터 의료비 더 쓰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하겠다 나선 겁니다. 이럴 때 보통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가 이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서민 건보료 폭탄으로 간다는 것을 짚어줘야 됩니다. 근데 언론은 미사역으로 포장을 해주죠. 그러려면 전임 정부의 건보 정책을 까야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를 악성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데 언론도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대한민국 건보 역사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건 보장성 확대의 역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기획했고 김대중 대통령 거치면서 확대되었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건강보험이 확대되어 온 것이 건보의 역사입니다. 이 보장성 확대는 문재인 케어에서만 확대된 게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문재인 케어는 박근혜 건보 정책의 연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의 건보 정책이 포퓰리즘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의어라는 것이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4대 중증질환 국가 책임제를 내걸었죠. 암, 뇌질환, 심혈관 질환, 그리고 희귀 난치병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분이었던 것을 급여로 확대하겠다는 거였어요. 물론 이 공약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긴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의료비의 보편적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매우 노력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팩트체크 제 전공이죠. 하나하나 팩트체크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죠.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도 덧붙였죠.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라는 뜻을 알기는 할까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보장성 강화 20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본래 국민이 부담해야 될 20조 원을 국가가 부담해서 이 돈이 낭비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20조 원의 혜택을 누가 받다? 국민 부담이 가중된 게 아니고요. 국민 의료비가 4조 원 줄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산이 60억입니다. 뭐 100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월급을 200만 원으로 책정합니다. 그럴 때 건강보험료를 얼마 냈는지 아세요? 7만 원. 영부인이 과거에 60억 자산가이면서 건강보험료를 7만 원 내서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이런 허점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쓰는 카드 액수가 얼마인지 이런 걸 다 합쳐서 건보료를 계산해야 되는데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는 체계 이런 거 고쳐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이 낭비됐다는 근거 팩트체크 해보면 또 감사원이 나타납니다.
감사원이 지난 7월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초음파, MRI 등 급여화된 항목에 대해서 철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이렇게 밝혔죠. 그러면 과연 초음파 MRI로 얼마나 돈이 낭비됐을까요? 이걸 알아봐야죠. 2018년 이후 초음파 MRI 이용률은 연간 10%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한 통계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론 보도마다 달라요. 그런데 믿을 만한 전문가가 제시한 통계 수치를 보니 연간 2천억 원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본인 부담 합쳐서 100조 원 정도랍니다. MRI와 초음파 이용률이 2천억 원 정도 된다니 100조 원에서 2천억 원이면 0.2%. 이 0.2% 때문에 문재인 케어 뭐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난리쳐야 되겠습니까? 예, 문재인 케어 시작할 때 건강보험 적립금 20조 원. 그러니까 2021년 건강보험 적립금 20조 원. 뭐가 재정이 파탄이 났다는 겁니까? 게다가 지난해 건보료 2조 8천억 원 흑자 났습니다. 이런데도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이 파탄 났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거두었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건강보험 평균 인상률은 연간 2.7%였습니다. 그 이전 10년 동안 인상률은 3.2%. 결코 건강보험료를 국민으로부터 많이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데 이건 뭘로 변명하실 겁니까? 자, 그 다음에 건보 얘기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게 있죠. 이게 해외 입국 체류자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해외 입국 체류자 문제?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콱 귀에 꽂히시질 않습니다. 중국 동포 무임승차론 꽂히시죠. 근데 이 문제는 극우 유튜버들이 중국 혐오로 건강보험 불신을 부추기는데 써왔던 코드입니다. 그래서 중국 동포들이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혜택만 받는다? 이런 가짜뉴스를 살포해 왔던 것이고, 아무리 윤석열 정부가 극우 유튜버들과 친하다고 해도 가짜뉴스를 기초로 정책을 세우는 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들어왔던 중국 동포 무임승차론, 이번에 머릿속에서 확 지우셔야 되는데요. 본질은 이겁니다. 중국 동포들은 몸이 아파서 몸 고치려고 한국에 들어온 분들이 아닙니다. 노동하러 들어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지출액보다 그분들이 낸 납입액이 훨씬 많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건보 5,125억 흑자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뭘 들고 나왔는지 아세요? 중국 동포 피부양자 6개월 유예. 중국 동포가 노동하러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아내는 체류 기간 6개월이 지나야 그때 의료보험 혜택 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의료보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연식이 좀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땐 건보가 아니었어요. 의보였거든요. 중국 동포 피부양자 6개월 유예 명백한 차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70%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못 지켰습니다. 제가 참 화가 나기 힘든데 현재 우리 건보 보장성은 67% 내외라고 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62%라고도 하더군요. 그래서 이건 아마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65% 내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ECD 평균은 몇 프로일까요? 87%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제대로 된 건강보험 앞으로도 갈 길이 먼 나라입니다. 그러면 건보 개혁이 필요 없냐? 필요하죠. 예를 들면 사기 건강보험 청구해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23억 받으신 분 계세요. 그분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죠. 이런 사기성 건보 청구 발본색원해야죠. 대통령께서 앞장서셔야 합니다. 장모라고는 안 했잖아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괄수가제가 아니고요. 검사 하나, 약 하나 뭐 이런 거 따로따로 수가를 매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검사도 많이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건보료가 낭비된다는 것. 그리고 고혈압 당뇨인데 동료 병원에서 치료받아도 되는데 어쩐지 대학병원 가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면 또 수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실손보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민영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다 민영이 아닙니다. 건보 재정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비급여 실손보험으로 무슨 눈에 관련된 수술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병원에 입원해야 되잖아요. 입원비 등등은 다 건보에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덩어리 20조 원 내지 30조 원의 건보 재정이 낭비되는 큰 덩어리 개혁해야죠. 왜 대통령께서는 이 큰 덩어리 개혁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건강까지도 문재인 흔들기용으로 악용하는 게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포퓰리즘 매도 그리고 폐기 보장성 축소는 서민 의료비 폭탄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건보 보장성이 축소됐을 때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어르신들입니다. 문재인 케어 최대 수혜자 어르신들입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70% 이상 지지한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케어 폐기하겠답니다. 어르신들 다음 선거에서는 이런 선택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슈가 넘쳐서 어지러운 세상 함께 하겠습니다.